글쎄. 어, 5주차 이제 글쓰기 수업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음, 지난주에는 그 다산과 항상, 이 황상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 황상이 이 공부를 해 나가던 어떤 과정에서 이제 얼마나 노력을 했고, 그죠? 이제 또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시도를 하고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어, 뭐, 제가 이제 글쓰기 수업인데 뭐 자꾸 이렇게 책 읽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쓰기 수업의 이제 대면이 아니고, 그죠? 대면이 아니고,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글쓰기에 대한 수정이라든가 교열에 대한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금 어떻게 하면 이제 책을 읽는 것에 대한 부분하고 또 글을 써 나가는 어떤 일반적인 원론적 이 방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쭉 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많은 학생들이, 이런 방식의 이제, 수업이, 재미가 오히려 있다. 이렇게 이제 성인학자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조금 이제 재미가 좀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조금 더 많은, 그런 그 글쓰기 수업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찌 보면 기존의 글쓰기 수업하고, 그러니까 이제 간호학과라든가, 이제 특수교육학과라든가 제가 해오고 있던 이제 그런 어, 학과 학생들,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을 수업하는 어떤 방식과는 지금 조금 다른 방향으로, 약간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큰 틀 속에서는, 책 읽기를 통해서 이제 글쓰기 쪽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예, 그런 방향이니까, 좀 재미있게, 예,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하나의 어떤 그 책 읽는 방법에 대한 부분과 그것을 글쓰기로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책을 좀 많이 읽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뭐 제가 이제 매주 이제 수업을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이제 방학 중에 이렇게 녹화를 해 놓으면 좋은데, 사실은 이제 그 강의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먼저 해 놓는 것하고 또 매주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것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 녹화를 해 놨는 게 어, 잘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매주 이제 그 대면에서 수업을 하는 방식처럼, 예,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몸이 조금 뭐 로드가 좀 많이 걸려서 이제 지금 조금 이제 불편한 상황이어서 이, 이 음성이 좀 그렇습니다. 이제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수업을 좀 재미없더라도 재미있게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가능하면 많이 책도 좀 소개를 하면서 읽고 뭐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 오늘 요 부분이 있죠. 자, 고전은 옛 길이다. 뭐 이렇게 해서 길과 집과 사람 사이라고 하는 이 안치훈 선생의
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책은 절판이 되고 아마 다른 이름으로 이제 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길, 그리고 집,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사실은 이제 이 길을 내는 것도 사람이죠. 이제 길을 내는 것도 사람이죠. 도행지이성이라고 하는 장자의 글에서 보면 도행지이성, 길은 행지, 가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걷고 내가 갖는 그 길을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걸어오게 되면 길은 만들어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 않으면 이 길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없어져 버리죠. 그죠? 그것처럼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예, 글쓰기의 어떤 방법이라든가 뭐 모든 우리 삶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결국 이제 내가 가고 우리 모두가 가는 과정 속에서의 하나의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어떤 삶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너가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약간씩 다르겠죠. 예, 다릅니다. 예, 다른데 자, 아무튼 이제 가는 방식, 가는 사람의 어떤 태도, 뭐 이런 부분들은 또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길이 있으면요, 길을 가게 되면 가다 보면 다리가 아프니까 쉬잖아요. 그죠? 쉬고 목이 마르니까 예, 물을 마셔야 하고 그죠?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예, 처음에는 이제 길 가다가 쉬면 쉬는 자리에 이제 편하도록 벤치를 만들고 그죠? 벤치를 만들어 놓았는데 갑자기 비가 오니까 뭡니까? 지붕을 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건물이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길이 다하는 곳에 사람이 멈추는 그곳에 이제 집이 생기는데 그 집에 누가 삽니까? 바로 사람이 살게 되죠. 예, 자, 사람이 길을 가고 길을 가다가 쉬는 곳에 집이 있고 이 결국은 이 길과 집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가고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 길과 집과 사람 사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뭇 책과 같은 운명을 지녔다. 이런 글이. 예. 실은 사뭇 책과 같은 운명을 지녔다. 자, 어,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좀 많은 책들을 이제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예, 이번 학기에 저하고 이제 그 수업을 이제 진행해 나가면서, 어, 제가 많은 책들을 이렇게 소개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도 책을 통해서 성장을 했기 그죠? 책을 통해서 성장했어요. 은사님을 통해서 성장을 한 것도 있죠. 있는데, 은사님은 방향만 잡아줬지. 사실은 그 방향 속에서, 내가 이제 무언가를 하는 것은 나예요. 그죠? 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하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보면은, 책을 저는 봤어요. 이제 책을 보고, 책을 정리를 하고, 정리된 것을 다시 한번 글로 한번 써보고 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죠. 그 과정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글이 굉장히 수월하게 글이 쓰여지고 이제 다른 사람의 글을 읽으면 부족한 부분도 보이고 글을 이렇게 하니까 잘 쓰시더라 라고 하는 요령도 생기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소개를 시켜 드릴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길은 사뭇 책과 같은 운명을 지 그것들은 무언가로 안내하기 때문에 어딘가로
무언가로 안내하는 것이다. 이거죠. 예, 어딘가 무언가로 이제 안내하기 때문이다. 길과 책이 없다면, 길과 책이 없다면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또한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죠? 무언가로 길, 책, 안내하는 것이다. 우리들을 끌어가는 것이다. 그죠? 이끌어가는 것이죠. 안내하는 것이죠. 1914년에 쓰여진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 길에 관한 좋은 책이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길은 사뭇 책과 같은 운명을 지녔. 그 이제 길이죠. 아까 이야기처럼 또 행지이성. 길은 행지. 가야 돼요. 가야 뭡니까? 성, 이루어진다. 가지 않으면 뭡니까?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쭉 가서 가야 자신의 길이 생기죠. 그죠? 가지 않으면 자신의 길은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내가 한 걸음을 디뎌야 그 길 위에 내 길이 생기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삶이 마치는 날까지 내 길을 가는 것, 내 길을 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후세 사람들이 누구는 이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그 사람의 길을 몰라. 남들이 갖는 그 길 그대로 가다 보면 아무 의미도 없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늘상 이제 고민하죠. 나의 길에 대해서, 내 길에 대해서. 나의 길은 어딘가, 무엇인가. 내 길은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제 그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라고 하는 게 목표가 될 수도 있죠.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대로 실천하는 거죠. 실천해야 그 목표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엇이든지, 우리 글이든지 무엇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목적과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와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과정 속에서 뭡니까? 행지라고 하는 이 행위가 있지 않으면 결코 이 이루음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장자가 이제 이 장자가 장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이제 보는 순간, 읽는 순간 무릎을 쳤죠.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길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 속에 삶은 어떤 삶? 실천적인 삶이죠. 걸어가는 삶.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는 삶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이죠. 실천하는 삶. 이런 실천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목표는 이루어진다. 우리의 삶은 완성이 된다. 우리의 길은 끝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그래서 늘 이제 이런 어떤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다 보면 좀 더 이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겠죠. 그죠? 자,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늘 이렇게 이제 좀 뭔가 그래서 이성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뭡니까? 책을 통해서 생각을 깊이 하는 것 속에서 우리의 이성이 자라게 되고 우리의 감성은 뭡니까? 실천의 과정 속에서 그 감성은 표출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머리죠. 우리의 머리 그리고 이제 감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가슴이라고 하는 부분 요 이성과 감성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이제 생각은 결국 이 발이라고 하는 이 실천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실천 속에서 요 두 가지는 바로 실현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생이라고 하는 요 부분, 생의 이 시작은, 그죠? 어, 고, 고이지만, 자, 고이지만, 이 사말락, 이제 사조, 사말락이라고 하는, 자,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을 때 즐겁기 위해서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이 조금 힘들고 고달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죽음, 이제 여기는 생이고요. 살아나는 순간, 죽는 순간, 즐겁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책 읽는 것도 사실은 노는 것보다 힘들죠. 힘들죠. 당연히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 노는 것보다 힘드는 이 보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늘 느끼게 느끼고 하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어느 날 삶을 마감하는 자리에 내가 잘 살았구나. 그죠? 내가 이것을 이루었구나. 내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내 삶을 마치는구나. 라고 하는. 이제 진짜 쉬고 싶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삶을 마감하는 것이 제일 행복한 것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느냐? 결국 저는 책을 통해서 배웠는 거. 이 책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배웠어요. 이제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는 단순히 이제 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뭐 어떤 그 이제 진각종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원만의 감매hum에서 내적 성찰을 통해서 하나의 보살도로 나아가는 것인데, 아무튼 이제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이 이 하나의 의미들을 찾아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불교 경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불교 경전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책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틀거리들이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도 생각해 보면서 결국 이제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 결국 이제 삶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보살도를 이루고 그 즐거움 속에서 우리들이 삶을 마감하진다는 것이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기왕에 우리가 태어났으니, 태어났으니 힘들더라도 뭡니까? 즐거움으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의 목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머리로부터 생각을 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뭡니까? 이 두 발로 또박또박 걸어가는 실천의 행위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도 바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좋은 책을 고전이라 하는데 그것은 옛 길과 같다. 참 멋지게 적어놨죠. 정말 잘 적어놨어요. 좋은 책을 고전이라 하는데 그것은 옛 길과 같다. 우연한 것이지만 이 소설의 주인공 이름인 다이달로스와 산책길은 일치한다. 다이달로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이달로스와 산책길은 일치한다. 그죠? 다이달로스 이렇게 하면 산책길 꾸불꾸불 이 길 연상이 좀 되죠. 꾸불꾸불 돌고 도는 데 있어서 다이달로스는 프랑스어로 대달, 로마어로서는 데달루스라고 하는데 결국 뭡니까? 꾸불꾸불꾸불꾸불꾸불꾸불 돌아가죠. 미궁, 미로 이렇게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국악하시는 분이죠. 국악하시는 분의 미궁이라고 하는 어, 연주를 했어요. 미궁, 한번 볼까요? 이게 미궁이라고 하는, 음, 제가 그 연주, 예, 국악 연주를 미궁 했고, 미궁, 미궁이라고 하는, 그렇죠. 황병기 선생의 미궁입니다. 이 황병기 선생이, 하신 이 미궁인데요. 아유, 이 미궁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 졸이고 그저 슬펐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미궁 들어보셨나요? 음, 아, 예, 볼까요? 들리나요? 이거 아마 안 들어보셨을 텐데.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밤에 듣지 말고요. 한번, 한번, 낮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무서워요. 이게 미궁. 제가 이제 요즘 유튜브로 이걸 다 올리니까, 이런 자료들을 올리게 되면, 이게 저작권법에 어긋나게 되니까, 이걸 잘 못 올려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지금 소리만 잠깐 들려줍니다. 황병기 선생, 예, 미궁입니다. 미궁. 제가 이 미궁이라고 하는 이 연주를 듣고 난 뒤에 두려움과 이 복받침, 엄청난 동요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슴 북받침 속에서, 이 두려움 속에서, 어, 이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 미궁이 나왔었거든요. 나왔습니다. 아마 그쯤일 겁니다. 제가 늦어도 대학원 다닐 때였을 거고 아무튼 80년대 후반일 겁니다. 예, 그래서 미궁이라고 하면 이제 황병 선생이 이 미궁인 가야금으로 뜯어내 우 하고 막 말로 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눈물 콧물 다 나고요. 예. 너무나 슬프고 우리 삶이 너무나 슬프고 긴장되고 때로는 수렁텅이에 빠지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죠? 아까 이제 제가 동양 철학 고전 읽기 수업에서도 한번 요 부분을 이 영상을 한번 보여주었었는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고 하는 이 영상에서 이거는 반야신경에 대한 부분이고 자, 이 부분
이 일을 산을 올라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생로병사 이런 부분들이죠. 우리 삶이에요. 이 삶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삶에 대해서.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두 어깨에 삶의 고단함, 힘듦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늘 보이지 않는 우리들에게는 이 돌덩어리와 같은 이 삶의 고단함들이 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야 돼요. 이 빙판길 같은 세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놓치고 균형을 잡지 못하면 쓰러져 버리는 이 세상 속. 그래서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뭐 저는 김기덕 감독이 뭐 도덕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참 그렇지만,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정말 이 우리들 삶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그 의미들을 이 영화에 담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김기덕의 영화 중에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최고의 영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불교의 가치와 의미, 이 억과 그 연기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고 하는 이 영화 속에 고스란히 드러내었었거든요. 여기 보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부처님. 그쵸? 예, 불상을 안고 가잖아요. 이 스님이기 때문에 불상을 안고 보살도를 이루겠노라. 라고 하는 이 스님의 그 가치 속에서는 바로 뭡니까? 고타마 시타르타가 걸어갔던 그 보살도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목표예요. 이 목표. 그죠? 목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삶에 놓여져 있는 무게죠.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놓고 봤을 때 바로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산길을 가다가 때로는 우리가 우리 삶의 목표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내려가서 이것을 쥐고 다시 가슴 부둥켜 안고 올라가는 거죠. 힘들어도 가야 돼요. 산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이런 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꼭대기로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서 삶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소망하는 무언가를 성취하는 이제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 이런 어떤 해석적 관점에서 하나의 이제 영상을, 하나의 책을,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삶의 과정 속에서, 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삶에 대한 어떤 고민들, 여러 가지들을, 사색하는 과정에서 다 나타나는 것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좋은 책을 고전이라 하는데 그것은 옛 길과 같다. 우연한 것이지만 이 소설의 주인공 이름인 다이달로스 산책길은 일치한다. 구불구불 돌고 도는 데 있어서 다이달로스는 프랑스어로 대달, 로마어로는 데달루스라고 하는데 미궁, 미로를 뜻한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다이달로스는 나라에서 제일 많은 장입니다. 그는 미노스 왕을 위해서 미궁을 만들었는데 그 후에 그 속에 갇히고 말 도망갈 궁리 끝에 그는 자신과 어린 아들 이카로스를 위하여 털과 밀랍으로 날개를 만다. 이 소설은 젊은 날의 고뇌와 참이, 즉 결국 이제 우리가 이 미궁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결국 날개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이제 미궁 속에서 탈출하기 위한 탈출의 방법은 어디 있는가? 바로 그게 책이라는 거예요.
이 이카루스의 날개는 바로 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삶의 방향성을 잃고 헤맸을 때 그 방향에서 균형을 잡아주고 중심을 잡아준 게 누구냐면 바로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바로 책이더라고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다시 방향성을 잡아서 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카루스의 날개, 내가 만들어 놓은 미궁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바로 책인 거죠. 예, 결국 이제 책과의 대화 속에서, 책과의 대화 속에서, 결국 나는 내가 가야 할 어떤 방향성을 지금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은가라는 생각합니다. 이 소설은 젊은 날의 고뇌와 참회, 감각에 눈뜨는 과정을 담은 성장소설이다. 내용은 교사로서 폭력을 당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주인공은 부당한 대우를 참는 것이야말로 비굴한 것이라 여기고 그것과 싸워 이긴다. 진실을 성취했던 기억은 얼마나 소중한가. 주인공은 실수하며 추락하며 승리하며 삶에서 삶을 재창조하는, 아직 창조되지 않은 양심을 찾는 작가가 되고자 길을 떠난다. 하여 길은 책이 된다. 길을 걷는 것은 책을 읽는 것이고 책을 읽는 것은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고 내 안에 나만의 길을 내는 일이다. 그 길은 나만의 옛길이 된다. 내가 걸어가면, 내가 한 발짝 걸으면 이미 과거가 되잖아요. 한 발짝 걷는 이 행위는 현시에서의 행위이지만 걷고 나면 결국 그건 나의 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구절 꼭 기억을 해 두기 바랍니다. 길을 걷는 것은 책을 읽는 것이고 책을 읽는 것은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내 안에 나만의 길을 내는 일이다. 그 길은 바로 나만의 옛 길이 된다. 라고 하는 안치운이라고 하는 이 분이 쓴 길과 집과 사람 사이입니다. 이 책은 지금 절판이 되었어요. 절판이 되었는데 저한테 아마 저쪽에 아마 책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나중에라도 이제 이 책을 한번 소개시켜 줄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 책이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 지역의 공간에 대해서 제가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지닐 수 있도록 만들어준 책이 바로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저에게는 중요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자, 이 글을, 한번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안치운, 일과 집과 요 글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죠? 요걸 올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읽어본 연안박지원의 소단 적치인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자, 이 글은 글을 쓰는 글을 쓰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글 쓰는 쪽으로 한번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을 잘 짓는 자는 아마 병법을 잘 알 것이다. 비유컨대 글자는 군사요. 글 뜻은 뭡니까? 장수요. 장수. 글의 뜻은 장수요. 제목이란 적국이다. 적국이다. 고사의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장의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진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글자를 묶어서 구를 만들고 구를 모아서 장을 이루는 것은 대어를 이루어서 행군하는 것과 대어를 이루는 것이다는 거죠. 운에 맞추어 얽고 멋진 표현으로서 빛을 내는 것은 진과 북을 올리고 깃발을 휘날리는 것과 같으며 앞뒤에 종이란 봉화고 비유란 기습 공격하는 기병이고 억양 반복이란 맞붙어 싸워서 서로 죽이는 것이고
파제, 파제 한 다음 마무리하는 것은 그 제목을 다 하고 난 뒤에 마무리하는 것은 먼저 성벽에 올라가서 적을 사로잡는 것이고 함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란 뭡니까? 늙은이를 사로잡지 않는 것이고 여운을 남기는 것이란 군대를 정돈하여 개선하는 것이다. 야, 이렇게 연암박지원이 연암집에서 글 쓰는 것을 바로 병법, 그죠? 병법을 구사해서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글을 놓고 보면, 자, 여기가 이제 적이죠. 적성입니다. 적성을 탈환하는 것은 이건 제목이라는 거죠. 제목. 제목의 이제 주제를 이제 선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목을 정하고 이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은 바로 이 적의 진지를 뭡니까? 적의 진지를 이 탈환해서 완전히 이제 내 걸로 만드는 그 부분들이거든요. 자, 여기 제목입니다. 자, 제목을 정하면 뭡니까? 내 글의 목적지는 여기라는 거죠. 목적지는 적의 성벽을 내가 탈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자, 글을 써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이제 병수를 이제 구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일진이 있고, 자, 이진이 있고, 자, 삼진이 있다. 그 다음에 먼저 앞에 나가서 이제 선봉에서 누가 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뒤를 돌아가지고 후미를 치는 게 있어야 될 것이고, 그죠?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일진이 맨 앞에 있는 일진이 나아가면 옆에서 이제 도와주고 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글을 쓰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연암 박지원이 이 소단 적치인이라고 하는 그 글 속에서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 쓰는 것은 치밀한 전략, 그죠?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상대의 진지를 빼앗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의 진지를 빼앗는 것은 바로 제목, 주제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글자는 군사고, 글 뜻은 장수고, 제목은 바로 적국이라는 거죠. 제목을 딱 적으면, 이거는 적국의, 요거는 내가 탈환해야 할 목표점이 되는 거죠. 제목은. 목표점이에요. 고사를 인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요 적국을 빼뜨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의 진지를 구축하는 거죠.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인용하고, C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인용해서, 요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는 A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인용하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B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 세 번째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해서 내 글을 이제 그 글이 가지고 있는 그 타당성을 검증을 시켜야 되겠다. 그죠? 글을 쓸 때는 비유를 하고, 그죠? 이 운을 맞추고 뭐하고 해서 상대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게 바로 그겁니다. 고사의 인용이란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고, 글자를 묶어서 이제 굴을 만들고 굴을 모아서 장을 이루는 것은 군대의 병사를 대오를 만들어서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운에 맞추고 표현을 멋지게 하는 것은 징을 쳐가지고 사람들이 흥을 돋두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글 쓰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 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글은 바로 군대가 우리가 전쟁에 나갔을 때 하는 전술과 전략이라는 거죠. 전술과 전략. 이게 바로 글쓰기라는 겁니다. 글쓰기는 철저하게
제목, 주제를 정하고 나면 그 주제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글을 써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술과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다. 이 이야기. 그 전술과 전략이 우리가 뭐냐? 개요도라고 하는 거예요. 개요도. 매핑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개요도를 작성하고 매핑을 쓰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작성해 보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이번 학기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제시를 하고 가르치고 또 해 보도록 하는 것. 이겁니다. 이 연암이 이렇게 썼어요. 요 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글 짓는 자는 그 걱정이 항상 스스로 갈 길을 잃고 요령을 얻지 못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무릇 갈 길이 밟지 못하면 한 글자도 하필하기가 쓰기가 어려워져서 항상 더디고 껄끄럽다 하죠. 껄끄러움을 고민하게 되고 요령을 얻지 못하면 두루 얽매이기를 아무리 튼튼히 해도 오히려 허술함을 걱정하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글 쓰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단 적치인이라고 하는 이 글은 글 쓰는 것에 대한 연함의 이제 생각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뭐 다른 글은 몰라도 글 쓰는 것은 뭐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를 하는 것과 같다. 적의 고지를 뭡니까? 적의 진지를 사수하기 위한 전술과 전략을 펴는 것과 똑같은 이것만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이제 앞시간, 자, 첫째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